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우쭐우쭐 마이크. 참팟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내드립니다. 두 번째 목소리는 김대현 회원입니다. 한 달에 2번씩 세월호 피켓팅에 나서는 이유 함께 나눠볼까요? 제가 세월호 피켓팅을 한 달에 2번 홍대 앞에 나갔는데 미수습자 다윤이 은희 해서 엄마들이 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을 땐 10여 명, 적을 때는 한 5, 6명이 매일 하더라고요. 일요일 빼고. 그런데 처음에는 좀 싸늘하고 그런 사람 눈치도 많이 받고 했었죠. 특히 나이 든 사람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특히 엄마들, 그다음에 또 의외로 젊은 사람들,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이렇게 리본을 나눠주는데 잘 받아가고 또 그걸 받으면서 또 좀 이따 와서 이렇게 귤도 놓고 가고 카페라테도 놓고 가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같이 손잡고 같이 이렇게 눈시리 붉어가지고 이야기 들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미수습자 가족 엄마 아빠들도 가끔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이 힘을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는 같이 이제 함께 잠시 해주는 거지만 정말 절망 속에 사는 엄마 아빠들도 그런 거 보면 희망을 갖는 걸 보면 이런 것이 아직도 따뜻하고 나눠주는 힘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참여연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내데스크 자원활동을 나오는 김대현 회원. 그가 세월호에 연대하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를 위한 우쭐우쭐 마이크.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 23번째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매일처럼 올려야지 이렇게 순위가 팍팍 올라간대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두 개 올리니까 아무래도 순위가 왜 100위가 안 되냐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하나당 평균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 팟빵 순위는 매일처럼 올려가지고 또는 매일 한두 개씩 올리는 분들은 다 그게 누적돼 갖고 순위가 올라가니까 제가 100위가 안 된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무겁지만 늘 부족한 진행자 때문에 100위가 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평화와 인권의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건국대 로스쿨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순위 올리려면 그러면은 이걸 그러니까 100분짜리를 쪼개가지고 7분에 나눠서 내면 예, 막 그런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올리고 심지어 2개 올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다운로드 별점 주기 댓글 달아주셨고 그래도 100위에 근접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모시게 된 게스트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이상희 변호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목소리도 참 좋으세요. 예.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도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외모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름도 예. 좋아요. 저하고 같아요. 이름도 한상희, 이상희. 예, 제가 오늘 두 상희를 모시고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변호사님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 부소장님인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주제는
예. 공익 제보자들 이야기. 아, 예, 맞습니다. 예, 인사이더. 네. 휘슬 블로우. 네. 또 뭐가 있죠? 이분들을 지칭하는 게 뭐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 예, 뭐 공익 신고, 예, 공익 신고자. 예. 법으로는 공익 신고인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공익 제보자 그 보호법에 네, 예, 예. 공익 신고인. 예. 이 변호사님 공익 제보자 지원센터인가요? 네, 예. 예, 어떤 곳인지 뭐 저는 알고 있지만 네. 우리 시민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참여연대가 그 창립 때부터 내부 고발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의 부패 문제, 그다음에 정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네. 내부의 문제를 제보했을 때 사전에 그 부패를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초창기부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부 고발자 업무를 하는 곳이 공익제보자지원센터이고요.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주에 있을 행사 때문인 것 예.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익제보센터가 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일도 하지만 또 한편 매년 12월 초에 이런 공익제보자의 뜻을 기리고 그리고 같이 연대의 의사를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의인상을 그 수상자를 선정해서 의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예. 있습니다. 의인상. 네. 와, 우리 시대 의인을 찾아서. 네. 의인상 이름 좋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했었죠? 의인상이? 의인상이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예, 2010년부터 2010년부터. 예, 예. 그래서 공익 제보자들을 기리고. 네. 그분들이 근데 다들 공익 제보 하려다가도 막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너무 그렇죠. 뭐 배신자니 뭐 예. 심지어 탄압받고 잘리고 예. 막 징계당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 공익제보자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사실은 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포기하는 일들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를 이분들이 사실 십자가를 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 그 다행히 저희 이제 시민분들이 이런 분들의 뜻을 좀 기려달라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게 의인상 기금이고 그 기금을 오. 통해서 저희가 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익제보자 지원센터를 초창기부터 했던 김창준 변호사님 하고 신광식 소장님께서 신광식 소장님 아니요 등등. 전 소장님께서 전 소장 등등이 예, 예. 이렇게 뭐 거액의 기부금도 네. 내주시고 또 나머지 시민들도 네, 기부를 예. 하셔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저장을 해서 네. 그걸 운영하면서 네, 상을 예. 저희가 한편 좀 기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네. 그 공익제보 하신 분들이 그 조직에서 사실 뭐 징계라든지 아니면 형사 뭐 고소라든지 이렇게 약간 불이익을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예. 좀 그 의인상을 통해서 좀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좀 일부분 좀 생계에도 좀 보탬이 되십사 하는 좀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 상금이 예. 가지는 의미가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의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함으로써 공익을 정진시킨 데 대한 일종의 뭐 보상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이 그 부정부패라는 게 밀실에서 일어나면서 주위 사람한테 침묵을 강요하죠. 그런데 네. 그걸 어떤 그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잘못됨을 지적하고 분연히 나선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직에서 해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이랬을 때 이제 그런 고통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서의 네. 상금이 존재하기도 하는 거죠. 네, 예. 예. 네, 저는 뭐 이 의인상 같은 경우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의미 외에 시민들이 모아서 시민들이 예.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지급을 한다는 이 점에서는 참 좋은 것 맞습니다. 아니 이게 같아요. 나라의 네. 부패를 막아주고 사회를 투명한 국가가 막 상이랑 그렇죠. 상금을 듬뿍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건 잘 안 되어 있나요? 일단 근데 참고로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그 공익제보와 관련된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부패방지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일어난 부패 신고를 한 경우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이제 보호가 되고 민간 영역에서 이제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제 보호가 되고요. 예. 그 두 법에서 이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제 금전적으로 뭐 보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제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공익제보자가 이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뭐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계가 박탈돼서 그런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조하는 구조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공인신고자 보호법이나 부패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은 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에서는 이런 분들이 소송을 할 때 뭐 필요한 소송 비용이라든지 뭐 생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구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하간 지금으로서는 민간 영역에서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으로 딱 인정이 됐다. 네. 그럼 바로 그분들에게 저는 소정의 일단은 기여금을 주시고 그렇죠. 만약 쫓겨났거나 생계 위협이 있다. 그럼 그분이 그 전에 받았던 급여 플러스 정신적 충격을 감안해서 네. 플러스 알파로 네. 한 몇백이라도 더 네. 이렇게 해서 공익적으로 막 신나게 하는 했더니 그렇죠. 쫓겨나도 더 많은 급여를 받더라. 네, 거기다 이제 예, 지급 뭐 발생까지 해야 되겠죠. 돈을 노리고 한 건 네. 아니지만 어쨌든 네. 생활이 위험해져서는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소중한 의인들인데 네. 그렇게 제도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뭔가 예. 좋은 일을 예. 하고 그 좋은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는 그냥 예.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모난돌이 정 맞는다 막 이런 식으로 앞장섰다가 투명한 물에 고기 안 산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속담들 내갖고 앞장서거나 좋은 일 했던 사람들은 다 마치 말라 죽는 것처럼 생활세계 속담도 그런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기 때문인데 현대 문명국에서 그 고리를 끊어야죠, 이 변호사님. 그렇죠. 끊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예. 그러니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하간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거를 뭐 신분 보장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구조금 뭐 보상금인데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되게 양심이 되게 예민하시고 또 조직에 대한 좀 그런 충성도가 높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더 나은 뭐 공직이라든지 이런 데 예. 적극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참여연대가 서울시 공익 제보 조례를 만들 때 또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 제보 만들 때 이런 분들을 좀 공직사에서 적극 채용할 수 있는 좀 조례를 만들자라고 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여하간 지금 상위 법에서 그런 약간의 좀 제약이 있어서 그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법적으로도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전적 생활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특별 채용을 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니 사실 그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비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그렇죠. 보상이 있고 승진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더한 거죠. 예. 그러니까 법치를 확립하고 공직사를 깨끗하게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그 공무 수행에 아주 효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하고 또 승진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게 제 주변에 공익제보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난 분들이 꽤 여러 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우리 현재 같이 통신 미나 운동 같이 하고 다니시는 우리 KT 새노조 네. 이해관 전 위원장님 KT에서 해고당해 버렸잖아요. 네. 이분은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해서 그것이 그 자체도 사기이고 그 국제전화도 아닌데 국제전화를 KT가 뻥을 쳤다라고 했는데 다 사실로 확인했거든요. 첫파트에서도 한번 네, 나왔죠. 첫파트 한번 나왔는데 그분 지금 몇 년째 해고 상태로 계세요.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 그 장진수 전 주무관 네. 민간 사찰 폭로하신 분 그렇죠. 이분도 지금 공직에서 쫓겨나가지고 네. 그래도 다행히 공무원 노조에서 특별 채용 이제 일종의 법은 안 되지만 공무원 노조 특별 채용을 해주셔갖고 지금 공무원 노조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너무 많죠. 이 그렇죠. 변호사님.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의인상으로 5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예. 사실은 매해 선정할 때 좀 이제 그러니까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도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을 해드린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학내 비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사립학교. 예, 사립학교에서요. 그래서 사립학교의 비리를 제보하시다가 그러니까 징계 위기에 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서울시가 위탁하는 기관의 그런 그 회계 부정 문제를 신고하시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10월 18일 날 이제 그분들 이제 의인상이 발표되는 네, 거예요. 네, 예. 그 전날 보도 자료로 발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 받으시는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안 싶은데 되잖아요. 이게 절대 그러면 비밀이어가지고. 김이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 비밀을 사립학교 비리를 이야기하셔가지고 그냥 네. 추정컨대 뭐 하나고 비리, 가재울개 비리, 뭐 국제영운중 비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예. 사실 수원대 그 해직 교수님들도 그 이인수 예,
네. 그 정말 나쁜 총장의 비리를 이제 폭로하셔가지고 오늘 방송이 제가 지금 12월 8일인데 네. 오늘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방송 저녁에 손대 교수님들이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네. 그 수여하는 투명사회상을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국제 투명성 기구 한국 지부에서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그러니까 참여연대 의인상이 다 못 드려도 호루라기 재단에서 주는 호루라기 상이 하나 있고 네. 국제 투명성 기구가 주는 투명사회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연대까지 네, 예. 크게 이 세 조직이 주로 예, 맞습니다. 내부 제보자를 지원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나 보죠? 예, 그 맞아요. 내용도 한번 예. 소개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2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공무원 또는 서울시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를 좀 적극 보호하겠다라는 네.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 취지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법률적으로 일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아니면 불방지법에서 보호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약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 교육청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익 제보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네. 조례를 만들었고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이 좀 앞서가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적극 보호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많은 그 지자체들과 교육청들이 예. 예, 이렇게 자체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선생님, 좀 뭐 우리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 분들이 무슨 거기 자문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그 위원회 참여해서 활동하고 예. 있고요. 네. 사실 그 민간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하면은 네. 좀 그 공직 뭔가 공공 부분에서 좀 흡수를 해줘도 그렇죠. 좋죠. 예.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비리를 적발하고 고발했는데 예. 그걸 이유로 해직이 된 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 공립학교로 예. 특별 채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 서울시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도요? 예. 서울시교육청도 그 예전에 공익제보했던 동일예산에 쫓겨난 그 조현희 교사님이 예. 지금 특별 채용돼. 그렇죠. 그렇죠. 그런 케이스죠. 예. 그분이 이번에 또 가젤고등학교 비리도 이렇게 폭로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한번 공익제보하면 이제 역시 계속 공익제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올바름이라는 게 바뀌지 않는 근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네. 분들은. 예. 그냥 이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장진수 전 주무관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억하는 가장 최근에 공익제보 사건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그렇죠. 관련해 그분이 작년에 참여연대 의인상 받으시지 않았나요? 받으셨습니다. 김상욱 선생님 등등 이분 있고 예. 그다음 민간 사찰을 폭로한 그분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 김종배의 이털남에 예. 출연하셔가지고 그 모든 걸 밝혀내 버렸잖아요. 네. 이명박이가 대단하시죠. 주도하고 정말 그 박영준의 앞잡이들이 이영호 이름도 안 적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근데 결국 이분은 증거인멸 이회에서 시켜라고 해서 네. 다 네가 없애라 그래서 상사가 시키니까 했다가 이분만 지금 그 공직을 지금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이분을 서울시라든지 막 이런 데서 특채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있었어요. 근데 집행유예 대법원에서 선고된 집행유예가 끝나고 2년을 더 지나야지 그렇죠. 예. 공직 자격이 있대요. 네. 그래갖고 이게 안 돼가지고 이분은 이제 공무원 노조에 계시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공익제보를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공익제보자의 탄압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이게 공익제보를 하라는 말이야 말하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공익제보 그래서 해야죠. 그래서 저희 항상 고민인데 근데 이제 공익제보자분들의 그러니까 공익제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제보하신 분들 탄압 그러니까 힘든 여정도 있지만 그 제보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 친구가 수혈에 대해서 이제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떠냐,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아는 분이 이 혈액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해서 공익제보를 하셔가지고 그게 다 바뀌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혈액 사고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지금 현재 공익제보자 모임의 대표로 하고 계시는 김용환 선생님이세요. 아, 김용환 선생님 저도 아는 그분이 그 적십자사 혈액관리 문제점을 공유하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제보 이후에 정말 시스템이 다 개선이 돼서 거의 그 수혈 사고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익 제보를 통해서 정말 변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좀 같이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공익 제보자가 가지는 전문성이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무엇이 문제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잘못이 크게 파장돼서 나가느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익 제보자. 그러니까 그 내부 제보자가 아니면 사실 검찰이나 감사원도 엉망이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얼큰하면 못 밝혀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한국사의 발전의 역사도 다 내부 제보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지문 선생님의 그 이지문 선생님 그 유명한 그 그렇고. 군 부재자 투표 부정 그 그렇죠. 있었고 뭐 해외 사례로 이야기하자면은 저희 그 의인상에서 2013년도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 계획했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겠어 했는데 그 스노든, 스노든이 그 CIA 전 직원이었는데 그 에드워드 스노든, 어마어마한 그 미국의 도청 이런 것들을 그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인상을 수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스노든이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유언비어일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사실들이 사실로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에드워드 스노든 뭐 영화가 나온다 시티즌 4인가? 이것도 참여연대 상영한다는 것 같던데요? 네, 그게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상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참여연대에서 상영하나요? 아니요, 롯데시네마에서. 롯데시네마에서 거의 빌려서 아예.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의인상 특별상을 선정을 했는데. 그 계속 이제 저희가 전달 방법을 모르다가 이번에 비로소 연락이 돼가지고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아, 상금도? 네. 야, 정말 참여연대 대단하네요. 스노든에게 상금까지 줬네요. 그래서 스노든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 스노든 선생님은 지금 러시아의 망명 상태였나요? 네. 사실상? 네. 미국으로 못 돌아가고. 네. 그 영화 제보자들 임순례 감독이 한 영화가 제보자들 아닌가요? 그 네, 맞습니다. 그것도 내부 제보에 의해서 알려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줄기세포가 조작이었다. 그다음에 연구원들의 난자를 강요했다. 그거는 정말 그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드러날 수 없는 사건이었었고요. 제보자들 영화 보는데 진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저도요. 그래서 그게 2005년도 사건이었는데 그 사실은 2005년도에는 그 어떤 분이 했는지 그 특정은 안 됐고 그냥 연구원, 그 내부 연구원이라고만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분께 역시 의인상을 드렸습니다. 이분 이제 성함이 공개가 됐죠. 류영준 선생님. 류영준 선생님. 류영준 이분이니까 영화 제보자들에서 그 아내랑 이렇게 갈등을 빚다가 아내의 난자 제공 사실도 알게 되고 막 그러면서 폭로하는 분을 맞아요. 누구더라? 배우가 누구더라? 유연석인가? 유연석. 그렇죠. 유연석 씨가 연기한 분이잖아요. 그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PD는 이제 MBC PD처럼 한학수 PD고 그분 쫓겨나가지고 이상한 데서 일하고 계세요. MBC에서. 잘리지는 않았는데 아무튼간 뭐 사회고발 못하게 무슨 신사업 개발팀? 거기가 있대요. 이분이 지금 우리 한학수 PD님. 진짜 훌륭한 분인데 MBC 망해가지고 어떡하죠 MBC? 갑자기 미사일 망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좋은 이야기 합시다. 공익 제보가 있으면 사회가 발전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런 폭로를 해준 게. 그 전에 잠깐 한상희 선생.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무성 대표하고 온유철 원내대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왜 또 더 나쁜 이야기를 아니 그냥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국가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대통령이 여당 지도 불러다가 무슨 훈시를 하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그 지주가 마름 혼내듯이 그냥 그렇게 끝장내버리대요. 근데 저는 다 답답한 게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거의 벌벌 떨듯이 뭐 막 메모하고 뭐 야당을 반드시 설득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막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냥 좀 아니 뭐 헌법적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은 독립된 국가기관 최고 국가기관이고요. 거기다가 여당의 그 대표고 뭐 자기 나름으로는 차기 대선까지도 꿈꿨던 사람인데 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정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누군가 지시를 받아가 거기서 꼼짝 못하고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YS 차남 김현철 씨께서 김무성 대표는 아버지한테 병문안이라도 알아. 대통령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무슨 대선이냐. 뭐 이런 트위터 날렸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여실히 드러나던데요.
예. 아니 저는 대통령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거는 그건 또 나쁘지만은 예.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게 내버려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 막 이렇게 막 김근태 우리 네. 고인이 되신 김근태 의원님은 계급장 떼고 뭐 그렇죠. 토론 붙자 막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막 맞짱 뜨는 사람도 있었고 막 토론도 하고 그랬죠. 대통령 비판이 국민 스포츠다라고 이렇게 네. 대통령도 쿨하게 이야기해주고 지금 완전히 여왕 체제로 지금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왕도 그런 여왕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공익제보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옛날 같은 아니 우리 경우는- 이상희 변호사님도 한 권력감시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게 이 정권 행태를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삼권 분립이 우리 사회에 있나라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드는 거예요. 네. 예. 사실은 이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고 감시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살다 너무 웃긴 게 보통은 국회에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중간 심판이다 대통령에 대한 또는 뭐 대통령 심판해달라 뭐 이런 건 봤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밀처럼 레이저를 쏘면서 와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예.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예. 아니 저희가 마침 오늘 뭐 내일 계속해서 지금 범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노동악법 진짜 악법이다. 비정규직 기간 늘리고 그다음에 파견을 전면하고 그다음 테러 방지법 완전 그 국정원에 날개 달아주는 법이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의료민영하겠다는 법이 그래서 계속 지금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여기저기서 계속 데모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니 예. 거기다가 뭐 그랬다면서 뭐 테러 방지법 없는 거 IS가 알아차렸다 뭐 그런 뭐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비정규직들 위한 법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비정규직들 위한 법인데 왜 법 이름이 기간제법이냐.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법 이름 때문에 오해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님 정규직으로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비정규직 늘린다니까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 이야기도 네. 있었고 아무튼 굉장히 웃기네요. 참 IS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그리고 뭐 테러 일어나면 온철 원내대표는 오늘 테러 일어나면 네. 야당 책임져라는 네. 말까지 했어요. 네, 마치 그럼. 테러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아, 제가 야당 같으면 책임지겠다 그러겠어요. 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국정을 하고 전부 내 밑에 내놔라. 그러니까 국정원이 국내 정치나 시국에 불법 개입만 안 하고 해외 정보만 추력하면 테러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혹시라도 있다면 있는 아니, 테러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하면서 그랬잖아요. 선거 토론하면서. 뭐 내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야당도 그러면 되죠. 우리 대통령 되면은 다 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야당이 박근혜랑 싸우라겠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거 이 기승전 상황을 야당이니까. 또 요즘은 정말 다들 답답합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에는 수없이 많은 NGO들이 아주 곳곳에서 뛰고 있다.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이 변호사님, 자 다시 그러면 내부 제보는 내부에서 반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사회 공익적인 뭔가를 알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막 함부로 하는 것에 반발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 권력의 비밀과 비리를 폭로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게 그 대상이 어떤 꼭 부정행위, 비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폭넓게 예를 들면 정책 판단의 문제점 이것도 그렇죠. 포함이 되어야 돼요. 네. 근데 현행 법에서는 그거를 이제 부패 행위 이런 식으로 딱 법률 위반 행위로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전에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그 연구관이 그 김희태 연구관. 예. 그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는 보호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좀 폭넓게 인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네, 연구원인데 예, 예. 4대강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다. 네, 예. 그걸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네, 하셨었죠. 예. 근데 이분은 그러면 공익제보자는 인정이 안 된 거네요. 우리한테는 참여인들한테 심사위원회는 의인상 받고 막 네, 인정됐는데. 예. 지금 법상으로는 안 법상으로는 예. 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를 빛낸 공익제보자들 우리 이상희 변호사님 좀 뭐 소개를 해주신다면 누가 있을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네. 예전에 국세청장 우선은- 권력남용 비판했던 그 김동일 계장님도 생각이 나요. 네. 이분도 막 그때 막 그렇죠. 잘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잘렸는데 소송이 다 이기시고 그랬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를 들면은 예. 작년에 우리 사회를 아주 뜨겁게 했던 윤일병 사망 아, 사건. 윤일병 사건도 누가 제보해 주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의 경우에도
거기에 이제 직접 폭행에 가담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 폭행 가담자로부터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같이 좀 동조해 줄 것을 건의받았는데 예. 이분은 이거는 안 된다,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분이 신고로서 이 사건이 비로소 밝혀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당시 김재랑 상병. 그렇죠. 다 예. 이제 처음에는 이분들이 신분을 숨길 때는 철저히 감춰줘야 되지만 네, 예. 어느 시점에서 이제 드러내거나 네. 드러난 경우에는 예, 이렇게 예. 우리가 그렇죠. 네, 예. 공론하고 칭찬해도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작년에 역시 의인상 받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외교부에서 공익근무요원,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셨던 분이신데 그 외교부에서 이제 좀 일상적으로 있었던 업무 추진비 횡령 사건,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그 내부 과에서 이제 회식으로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보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 그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충청도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예. 그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보고 이제 쓰레기 소각장의 그 오염도를 측정을 해야 되는, 이제 측정을 해서 그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조작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경우는 그게 조작됐다는 거는 예.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왔다는 그렇죠. 이야기고 그 주변에서 네, 예. 건강이 완전히 엉망이 그렇죠. 됐다는 예, 예, 예.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최근에 네. 그 팍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약간 환경 그런, 측면, 예, 환경 그러니까. 측면에서는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고눈이 지금 의원이지만 고눈이 과장님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네, 예. 그분도 대표적인 예, 예. 그래서 공익제보자죠. 저희도 예, 그분께 서울경찰청장이 수사를 축소해라. 네, 예.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네. 뭐 이런 대표. 예. 또 누가 있을까? 우리 남양유업 그 대리점주 네, 엄청난 예. 그 맞아요. 욕설 당하고 예. 그걸 녹음해 놓으셨다가 예. 거의 정신병까지 이분은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뒤늦게 용기를 내셨고 그걸 사회에 폭로하고 이제 참여연대 찾아오신 분들이죠. 이분들 김웅배 사장님 이분도 그분- 기억나고요. 그분 덕분에 예. 지금 대리점 영업 이번에 대리점 보호법 이번에 제정안 네. 통과됐습니다. 네. 굉장히 예. 그러니까 가맹점보다 더 많거든요. 프랜차이즈보다 그렇죠. 대리점. 네. 딱 길만 가도 휴대폰 대리점 뭐 전기 판매하는 대리점 엄청 많잖아요. 그 유한 킴벌리 대리점 막 이런 식으로. 전국에 예. 대리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분한테 박수 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분. 내부 제보자 하면 이분이죠. 선생님. 예. 이문옥 전 감사관. 네, 맞아요. 네. 이문옥 전 감사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우리도 막 가물가물하네요. 이분이 감사원으로 계실 때 재벌 대기업들의 예. 비업무용 토지를 그 가지고.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네. 있는 거에 네, 대해서 그 감사원이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감사원이 중단을 그걸 시켰죠. 숨기니까 노태우 정권이 예, 그러니까 그걸 폭로하신 네, 거죠. 예. 김영태 전 선생님도 총- 있잖아요. 네. 아, 그렇죠. 서울시 저기, 교육경으로도 예, 유명한 예. 이분도 뭐 양천구 양천구 학교에서 사학비리. 비리 문제 얘기하셨죠. 제일 많은 게 사학비리죠.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는 사학 비리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군 발생. 역시. 예. 딱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디가 문제가 개혁이 안 되느냐 딱 드러나네요. 그렇죠? 국방부하고 그렇죠. 군, 예. 국정원, 예. 사학. 그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밀폐성이 있는 그런 네. 공간이죠.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이런 네. 문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기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보통은 내부 고발하시기 전에 보통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가 있는 데서는 노조를 통해서 좀 문제를 제기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통로가 없는 곳이 거기에 이제 국방부,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고민 끝에 결국은 이렇게 내부 고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를 예. 들면은 또 철도청에서 그때 왜 그 열차 바퀴 그 부품을 유용을 해가지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축상발열이라고 해서 다니다가 바퀴가 불이 나가지고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거를 노조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언론에 제보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제일 생각나는 분이 지금 이 권은희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가 계세요. 정진국 씨. 2013년도에 예. 그 공익제보 저희 의인상 받은 정진극 비서관님인데 네. 이분은 포스코에 입사했을 때 공익제보를 해라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상사의 비리가 있거나 부서의 비리가 있으면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회사가 우리 회사 너무 좋은 회사다.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비리를 확인하고 그랬더니 이분은 잘린 거야. 예, 그래갖고 아니 무슨 그런 근데- 회사가 다 있어요. 그때 익명으로 저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사실 이제 공익제보자 지원센터 있지만 참여인데 우리 그 시민경제위원회하고 민생희망법 이쪽으로도 공익제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련 제보자들이. 그러니까 포스코가 뭘 조작했냐면 당시에
포스코가 이제 공정위로부터 동반 성장 지수를 높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공정한 기업인 것처럼 조작하려고 모든 계열사의 공정위 조사에 허위 답변을 해라 그런 거예요. 공정한 기업인 것처럼 원래 갑질 많이 하면서. 그래갖고 이분이 그걸 이건 부당하다 신고했다가 오히려 신고해라고 분명히 회사에서 가르쳐놓고 신고했더니 잘려가지고 소송에서 다 이겼죠. 네. 참여연대에서 도와드리고 했는데 더 이상 이놈 회사 다니기 싫다고 이제 때려치우셨는데 다행히 권은희 의원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공익제보자인데 내가 공익제보자를 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정진극 선생님을 비서관으로 일종의 특별 채용을 한 거죠. 예. 사실 그런 정도의 예. 내부 비판도 감당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그거는 끝장난 그렇죠. 조직이죠. 예. 더 썩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포스코 최근에 그 비리 엄청 나왔잖아요. 네. 이명박 채찍근들 싹 낙하산 내려갖고 정말 막 돈 퍼주고 네.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진국 선생님 같은 분들의 제보가 적극 포장했으면 그렇죠. 그런 일도 막을 수 있을 텐데 이미 무너진 거죠. 조직의 그런. 그래서 가셔서 되게 네. 열심히 하세요. 아, 공익제보 우리 관련해가지고. 비서관님도? 예. 아, 공익제보, 이제 이번 예, 공익제보자를 예, 돕기 위한 네, 예. 권은 의원님하고 같이. 네, 예. 그렇군요. 예. 저도 예. 의인상 추천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누가 예. 하셨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학생인데 아. 그 이제 학교 안에서 이 그 종교 자유 관련해 가지고 아, 예, 그냥 예. 강압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 학생인데요. 학생이 아주 그 내부적인 그 비리라든지 부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그걸 공론화시키고 그래서 그 관행들을 고쳐내는 그 결과들을 받아냈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상 뭐 또는 공익 제보하면 큰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죠. 예. 내 생활 주변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 그 지적하고 고치라고 요구하고 뭐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공론화시켜서 모두의 힘으로 고쳐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학생은 어떻게 뭐 상도 받고 그러셨나요? 네, 의상 받았어요. 여고생 신분으로. 네, 네. 네. 오, 아마 그렇군요. 최연소일걸요, 의상. 예. 그 영화 도가니도 상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영화 도가니 도가니가 그게 호랑이 재단에 2011년도에 여기서 받았었나요? 공익제보 디딤돌상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의인상 말고 디딤돌상을 따로 한번 줬네요. 네, 그런 일종의 특별상인가요? 네, 네, 일종의 특별상인 특별상인데 것 같아요. 예. 삼거리 픽처스 이분이 그 게름치는 완벽한 방법 만든 분들이잖아요. 그 엄영훈 대표라고. 네. 그분이 받았는데 참 이게 영화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다. 광주 제가 영화 많이 좋아해요. 영화 애호갑니다. 기억력이 아주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에서 이걸로 인해서 그 도관이 뭐 재수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성폭력 저 특례법 네. 개정안도 이끌어내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디딤돌도 받고. 그다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그리고 영훈중학교의 문제도 예. 거기 학부모님이 내부 고발해서 그 영훈중학교의 비리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영훈중. 예. 거기 그 이재용 아들 특별 네, 채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건희 네. 아들. 거기는 왜 집안이 온통 특혜로 살라 그래요? 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노래 나오겠다. 이 한국 사회를 투명하게 만든 네. 오시기는 의인들 그러니까 뭐. 공익제보 역사를 빛낸 공익제보 백인의 의인들 네. 뭐 네. 그 노래 좋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 이 네.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역사 사건 전혀 못 외우거든요. 네. 그 노래 한번 부르면 다 나와요. 어디 한번 불러보세요, 선생님. 에이, 엄치보고 무슨 그 아니, 무리한 요구를 그렇게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예.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저. 예전에 그 비행기 FX 사업 조주영 조주영 예. 그러니까 그 신분이 높은데도 네. 폭로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막 대령, 소령이고 그런데. 네. 그렇죠, 조주영. 네, 맞습니다. 그 예, 어떤 예. 사건이었죠, 그때? 대략? 그게 FX 구입 관련해가지고 그때 예. 뭐 문제가 약간 기종이 낮은 거를 뭐 구입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맞아요. 했던 그거 것 하면 안 같은데. 되는 것을 국방부 예. 막 추진하니까 점수가 낮은데 추진한다고 폭로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공익제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 중간 관리자급. 예. 그러니까 최고 관리자들이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 중간에서. 예. 이 최고 결정권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는 뭐 좀 비리 섞인 그런 그 결정을 할 때 단호하게 그 떨치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요즘에 그 뜨고 있는 영화 내부자들도 그런 그 권력 비리를 뭐 고발한 영화라고 하고. 요즘 제가 드라마를 많이 안 봤고 SBS 애인이 있어요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변호사님 보셨어요? 아주 제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그래요? 드라마인데 재밌어요? 아니 이게 처음에는 예. 좀 약간 좀 멜랑콜리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 제보자 문제를 이렇게 잘 다루는 드라마는 처음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저도 예. 그건 알아요. 지진이가 나오는 건 알아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지진이가 사장으로 있는 제약회사에서 아, 그럼 지진이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내부 제보자를 이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진이가 악역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그, 없어서. 예, 그 푸독신이라는 그 약품에 이제 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약품을 개발한 연구원이 내부 고발을 하려다가 회사의 조직적인 방해로 결국은 자살을 하게 돼요. 아,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그게 참 막 예. 얽혀있는 사건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예. 여하간 이 내부 제보자의 문제를 이렇게 잘 다룬 드라마는 처음이라서 한번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네. 지금 한참. 예, 한참 하고 막바지인가요?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인데 지금 예. 이제 약간 갈등들이 풀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약간 저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응답하라 1988보다 더 재밌다는 겁니까? 아, 네. 책임지셔야 돼요. 응답하라 1988보다 더 재밌다. 네, 제가 그걸 안 봐가지고. 예. 한상희 선생님 뭐 생각나는 드라마나 영화 없으세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요. 막장이어서. 예, 그거 그러니까 막 보통이 욕하면서 아니죠. 욕하면서 보게 되는 게 네. 한국 드라마인데. 아무리 막장 드라마도 네. 현실보다는 덜 막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국민을 보고 IS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런 게 그 드라마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기승전 박근혜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 보고 IS다 테러리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더 막장이. 예, 내부 고발을 그리는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현실에서 국민들이 정치 권력이나 또는 경제 권력에 대해서 불신이 워낙 크니까 예. 이게 이제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드라마 이야기하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화 미생이나 드라마 미생을 안 봤어요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네. 그것만 봤어도 그래서 장그래가 2년 내내 가슴 졸이잖아요. 그때 기간 연장해달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과장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눈 빨개진 오과장한테 가서 저를 정규직으로 뽑아달라 몇 번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오과장이 그러잖아요. 자신 없어 하잖아요. 분명히 뽑혀야 될 놈인데 하면서 근데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니 끝내 진짜 탈락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2년만 하면 바로 뽑거나 정규직으로 다 아니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았어야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걸 두 개를 딱 빼고 네. 그래 너 비정규직 너 좀 더해 4년으로 그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람을 더 피를 말리는 짓이죠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나 만화도 가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유행하는 그렇죠. 것은 보면 사회성 있는 거. 송곳 드라마 송곳은 알고 계세요 선생님? 예, 알죠, 당연히. 예, 보셨어요? 아니요. 보셨어요 저 이상민 만화로 봤어요. 아, 만화로? 네. 저도 만화를 봤어요. 최기석 선생님 예. 지금 그 만화는 다 연재가 끝났나요? 아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미생도 네. 뭐 2편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제가 나름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러셀 클로우가 나오는 인사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네, 저는 네. 그 영화를 담배 봤습니다. 회사에 네. 그 담배가 폐암하고 직결된다는 담배 회사 내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는데 네. 그 사람이 그것을 제보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인사이더가 내부 제보자는 것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었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공익 제보가 세상을 바꿔왔어요. 보면 수없이 많은 동서고금에서 공익 제보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밝혀주신 건데 그분들이 겪는 고통 너무 크니까 법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희 변호사님 종합적으로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가 우선은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하고 부패방지법에 개정하는 저희가 청원을 했고요. 그 법이 제정될 때도 참여연대가 주도적 역할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예, 이쯤에서 여러분 부패방지법부터. 참여연대를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돼요. 회원가입도 해주셔야 되고 정말 부패방지법을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인권단체도 같이 만들어냈고 공익제보자 지원법도 만들어냈고. 네, 그래서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모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그 법령 그러니까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보호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범위가 좁아서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가 많은데 그 대상을 약간 확대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는 사기업에서 발생하는 뭐 횡령, 배임 또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호가 되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법에서 아무리 그 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더라도 여하간 어떤 식으로든지 이분들의 그 신원이 노출되고 이제 징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자기는 신고하고 싶은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느라고 많이들 요청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문의를 하시는데 지금 현행 법에서는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보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가 대리한 익명 신고의 경우는 변호사는 이제 공적 책임이 있으니까 그 경우는 좀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경우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이번에 좀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예, 이제 선생님.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는 보복성 징계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그 법에서는 그 보복성 징계에 대해서 이제 법이 보호하는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 조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이해관 선생님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KT 세노조 이해관 선생님. 보호 조치 결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를 해요. 네. 그 기관에서 나 이 결정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그 불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우선은 보호 조치 결정을 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소송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대로 일단 복직은 하고 예를 들면 무조건 결정을 조치를 하고 철회하게 만든다는 그거를 거죠. 안 할 경우에는 이제 이행 강제금을 이제 물어야 되는. 그래,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행 강제금에다 좀 정말 범죄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좀, 형사처벌 되어버렸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보호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은 일단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실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된 이후로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처벌된 케이스가 한 건도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이해관 대표님이 두 번의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한 번은 부당 발령.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취소해라 했더니 KT가 소송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이해관 대표님이 이겼고 괘씸하니까 그 다음에는 부당해고를 해버려요. 이번에는 아예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항소심까지 해서 이겼으니까 국민권익위가 두 번 연속 보호 조치에 나선 첫 사례예요. 이해관 대표님. 그 정도로 집요하게 KT에서 괴롭히는 거죠. 이제 대법원에 지금 가 있는데 부당해고 사건은 지금 빨리 이제 이기셔야 될 사기업이나 텐데. 특히 이제 학교 영역에서 이 그 공익 제보자나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골탕 먹이는 가장 그 유효한 방법이 징계거든요. 엉터리 징계도 하고. 징계하고 왕따하고 배신자로 그렇죠. 손가락질하고 자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법을 제정해서라도 좀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법원에서도 좀 그런 문제는 빨리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피해가 더 이상 지속 안 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본적으로 어떤 불법이나 비리가 발생하면 다 공익적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권력 내부라든지 조직 내부에서 어떤 법은 되고 어떤 법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그건 일부만 개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조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리가 횡령, 배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고를 해도 아직 보호가 안 돼요. 횡령, 배임, 뭐 예를 들면 또 부당 노동행위나 강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 도와주분들한테 이제 진짜 마음씨 착한 사람들은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그 경우에 어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양심 가치 느끼고 와가지고 제보도 해주시고 저도 지금 두 건의 공익제보자가 있어요. 두 분 다 익명이에요. 절대 이름 밝혀지면 안 된다고. 그렇죠. 맨날 저한테 신신당부예요. 제 이름 절대 밝혀지면 안 됩니다. 밝혀진 순간 하나는 재벌이고 하나는 포탈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저희들 이제 언젠가 또 뭐 공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몇번 보셨죠. 그렇죠. 용기 있게 오셨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좀 제보 뭘 하겠다라고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세월호 사건을 겪으시면서 이제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분들이 다 고민하는 지점이 내 이 신분이 완전히 보호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결국은 포기하셨죠.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공익제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계속 글을 많이 발표하고 촬영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월호 참사 때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 불법 증개축을 했을 때 그때 누가 제보를 해주셨다면 그리고 실제로 근데 제보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청와대랑 국민권익 게시판에 직원이 올렸어요. 세월호 위험한 것 같다. 자꾸 막 뭘 쌓아 올리고 제대로 고박도 안 하는 것 같다 막. 근데 그게 무시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활성화됐거나 그런 제보에 아주 예민하게 사회가 작동했다면 차라리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 공익제보자 52분이 모이셔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그랬죠.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막을 수 있으니까 공익제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좀 언론에게도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예. 사실 언론이 사회를 맑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공익 제보자와의 그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활동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 공익 제보 부분에서는 좀 뭐 국민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좀 많은 보도를 하고 또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같은 것들을 네. 좀 국민들이 알리고 그래서 네.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또 제가 또 공익제보하면 생각나는 분이 우리 대한항공 조연아 씨. 네. 그리고 엄청난 행패를 했을 때 네. 그 우리 박찬진 사무장님이 참여대로 연락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발하고 그 모든 사건을 다 폭로했는데 박찬진 사무장님이 이제 전형적인 내부 제보자죠.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그것을 은폐하고 있던 대한항공과 그걸 감춰주려 했던 국토부의 문제점을 다 그 지시 다 밝혀졌잖아요. 네. 저 공익제보 많이 연결되어 있죠. 왜 신청 안 하셨어요? 의인상으로 신청을 네. 했냐고요? 예, 네. 이상현 변호사님 저를 혼내주시는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아, 아직 네. 우울증 겪고 계시고, 산재 상태시고, 대한항공 상태로 이제 그 소송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더 확인해가지고,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인수 총장의 비리, 김문성 대표의 딸이 특혜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신, 손대 해직 교수님들하고 이 박찬희 사무장님은 내년쯤에 저희가 정식으로, 네. 이렇게 추천해볼까 합니다. 네. 예. 지금 로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내부에서 추천해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익제보를 고민하신 분들이 있거나 그걸 네. 고민하는 친구를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네. 어떻게 그분한테 안 내려주는 예. 거예요? 뭐 일단- 참여대로 연락을 해라 할까요?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센터로 연락을 해라 할까요? 뭐 예. 이런 거 우선은 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공익제보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께 사실은 공익제보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겪어야 될 일이라는 게 너무나 그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보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분하고 상의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그러니까 제보한 이후에는 사실은 그 회사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자료들은 충분히 좀 숙지하시고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 몇 가지 좀 충고를 저희가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막 해라고 하지 네, 않는군요. 예. 그래서 좋네요. 예. 그래서 공익제보 하시기 전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꼭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제보를 하겠다라고 결심이 서시면 그러면 저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나 아니면은 지금 공익제보를 다루고 있는 곳이 호루라기 재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와 관련된 그 영역은 서울시에서 공익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문가가 지금 같이 결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익제보 센터에 그 신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서울시. 초기 단계에 예. 네. 상담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예.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찌됐든 총괄하는 기구죠. 네, 국가기구로서는. 거기로 예, 상담을 예. 해도 예.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이상은 이게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가능하면은 그렇죠. 좀 이런 네. 그 NGO를 통해서 예. 좀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예. 필요한 게 뭐가 있고 한마디로 사전에 좀 비공식적인 예. 상담 전문적으로 예. 돕는 이런 예. 일을 하는 호루라기 네. 재단, 예. 뭐 국제투명성기구, 예. 참여연대, 네, 예. 또 서울시청센터 같은 네, 데서 좀 예. 조력을 받고 네. 네. 조언도 받으시고 하는 게 좋겠다. 네. 예,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전에는 부패방지위원회가 네, 예. 국가청렴위원회 이름 바뀌었다가 네. 다시 지금은 예,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가 어쨌든 정부 부처죠. 예. 국민고충 처리원회 다 합쳐져가지고. 네, 예. 저는 부패방지위원회 이름 계속 유지했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그때 참여연대에서 네. 결사반대했죠. 이명박이 그렇게 해버린 네. 거예요. 네. 네, 선생님. 그러니까 반부패 이런 데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다 국민고충 처리원회 합쳐가지고 맞죠? 이사님. 네, 아니 맞습니다. 부패 예. 지수가 OECD 꼴찌인 나라에서 예. 부패 방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서야지 그걸로 이름을 가리고 그래요. 네. 일단 우리 1시간 정도 아주 우리 공익제보자의 세계.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역사를 바꿨지만 그분들이 겪었을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실제로 호루라기 재단에서 한번 조사를 했었잖아요. 우리 공익제보를 네. 조사했을 때 대부분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신 것으로 42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60%가 불이익을 당했고 실제로 그다음에 해임 파면 등 불이익조를 받는 신고한 25명 11명이 원사명에 소송이나 소청을 하고 있고 생계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분이 70% 네. 28명이나 그다음에 나머지 심지어는 6명은 자살 충돌 등 우울증 이런 거 왕따 당하고 배신자를 막
공격받고 불이익당하니까 이러니까 있었는데 이사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공익제보자들 어떻게 더 우리가 잘 보호하고 도와줄 것인지 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공익제보를 결심을 할 때,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내가 제보했을 때 이 제보 내용이 정말 확실하게 드러날까? 그 책 있는 사람이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처벌을 예. 받을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런 공익제보자분들이 제보한 내용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는 사회가 그렇죠. 되느냐의 문제여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연대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대신 짊어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대의 마음. 그리고 공익제보가 정말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 정책의 문제, 그냥 일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공익제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공익제보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좀 봐주시고 또 같이 좀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인상 기금도 계속 기부를 받으시나요? 네, 예. 시민들이 예. 작은 돈이라도 기부해서 네, 예. 그런데 힘이 되겠네요. 네, 예. 시민들 마음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장진수 전 주무관 대법원에서 확정돼가지고 증거인멸죄로 네. 공무원을 쫓겨났을 때 제가 이제 개인적 인연이 있어가지고 모금을 같이 했거든요. 네. 1,000만 원 이상이 금방 모였어요. 그래서 장진수 전 주무관께 전달했는데 생활이 굉장히 애가 두려워하고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분을 돕는 걸 봤거든요. 저도. 사실 예. 그런 게 물질적 도움이라기보다는 정신적 도움.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도 센터에서, 공제보 센터에서 이제 이런 불이익이 발생해서 이제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불복 절차를 거칠 때 시민분들에게 탄원서를 받거든요. 예. 근데 정말 며칠 만에 뭐 몇백 개의 탄원서가 오기도 하고 이래서 정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그리고 예. 탄원서 만든 게 아니라 민변참여연대가 공익변론도 네. 대부분 하지요. 네, 예. 그분들은 예. 지금 뭐 소송 비용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공익변론까지 예. 그러니까 아무튼간 마지막까지 책임지자 그런 자세로 저 참여연대 일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도 한상희 네. 선생님도 마지막 사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불이 나면은 119에 신고하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 공무의 영역이든 또는 개인 민간 기업 영역이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비리가 일어날 때 그걸 신고한 거는 상식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신고가 있고 그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것을 교정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도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렇게 유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공익 제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갑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이 을의 권리 내지는 갑이 을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좀 우리 모두가 이 공익 제보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연대하는 그리고 또 뭐 우리 자신이 공익 제보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예.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익제보 매우 활성화되고 내부 제보자가 잘 보호되면 네. 갑이나 권력이나 대기업 측이 함부로 못하죠. 못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어디서 신고가 들어갈지 모른다. 남양유 사건을 봐보세요. 그리고 저놈들이 네. 배신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 네. 의인으로 이렇게 다들 존경받나. 그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 한상희 교수님, 이상희 변호사님 두 상인님을 모시고 중간에 저희가 좀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좀 커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약간 산만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제가 공익제보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그래서 앞법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참여연대 후원 그리고 참팟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3번째 참팟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